정 대표는 여전히 중도가 허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역풍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언론이 정치공학, 언론공학적으로 취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그래요. 해보세요. 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얼마나 못된 질문을 준비했는지 한번 풀어보세요. 아니, 되게 전혀 못된 질문 아니고 청철 살인으로 그냥 제가 궁금했던 것들. 첫 번째 질문은 정 대표는 여전히 중도가 허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못됐네. 제가 지난 전대 때 얘기했었잖아요. 네. 정청래 당대표가 기본적으로 선거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그건 중도는 허상이라고 바라본다.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이제 중도층을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어차피 투표를 안 하니까 선거에 영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층을 결집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고,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진보 보수는 어차피 5대5로 결집되는 상황에서 중도층이 승패를 가른다고 보는 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청래 대표는 사실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은 없었어요. 마포구 의원 정청래는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기존처럼 우리 층 지지층을 결집해가지고 선거 승리 공식으로 본인이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는 여당,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됐잖아요. 국민 모두를 받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중도는 허상이고 지지층 결집만으로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크게 궁금했어요. 전자일 것 같긴 해요. 생각에 네. 큰 변화가 있을지. 근데 최근에 이제 의원들 만나서 정청래 대표가 의원들 한 얘기를 제가 전원으로 듣다 보면은 중도는 허상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취임하고 지금까지 달려오는 것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지방선거가 원래 투표율이 좀 낮은 편이잖아요. 지방선거는. 그래서 결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생각은 버리지 않고 있겠지만 근데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자신의 워딩으로 공개적으로 중도는 허상이다. 중도는 중요하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건 전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그 말을 할까? 궁금했어요. 설마 본인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말이라도 저는 중도는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길 바랬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자회견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걸 궁금했어요. 그걸 묻고 싶었고. 사실 이런 질문은 보통 우리가 기자들이 대표한테 묻잖아요. 근데 보통 백브를 할 때 현안만 묻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질문 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렇죠. 근데 기자간담회 할 수 있지. 이런 경우는 진짜 100일 기자회견 같이 어떤 모멘텀이 있을 때 그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과정. 사실 길바닥에서 중도는 허상이라고 그거 하면은 이상하지. 싸우자는 얘기지. 이게 뭐야? 그리고 이러면서. 사실 이제 그런 100일 기념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나 기자회견 할 때 주로 이제 7월 말진들이 많이 가는데 말진들은 또 볼 수 없는 하기 어려운 또 질문이에요. 연차가 좀 된 한 부반장 정도 급은 되는 기자가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지금은 차발진이지만 차발진이지. 연차 높은 차발진. 올려치기 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질문. 정청래 당대표는 여전히 역풍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입니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청래 당대표는 그간 어떤 개혁에 따른 역풍 우려가 나왔을 때 항상 했던 얘기가 역풍은 서울역 앞에 부는 바람이 역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항상 했어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개혁에 따른 반발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과장하지 말라고 지적을 한 건데요. 저는 이거는 마포구 국회의원 정청래는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집권 여당의 대표인데도 이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정청래 당대표가 추진하는 검찰, 사법, 언론 개혁에 대해서 역풍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모르죠. 아니 그리고 그걸 모르면 안 되지. 당대표는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사실. 근데 이제 그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우리는 다 우리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거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언론들은 역풍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게 정청래 당대표 앞에 주어진 정치적인 현실이자 상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가 문제인 건데 능력 있는 정치인들은 개혁이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동네방네 깽가리를 치며 겁을 주는 방식은 오히려 상대를 자극해 더욱 강하게 저항하게 만들고 역습할 방법과 기회를 줄 뿐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 그러니 개혁을 하려면 조용하게 완전한 계획을 준비하되 실행할 땐 자신들이 개혁 당했는지도 모를 만큼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 대통령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왠지 이재명 대통령 얘기 같은데? 아,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 얘기예요. 아니 왜냐면 그 강영우 사진 작가가 책을 썼잖아요. 거기에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들이 나오거든. 아, 그래요? 능력 있는 정치인이신가 보네요. 아니 뭐 대통령이 됐으면은 대통령의 말을 요새는 대통령이 됐으면 훌륭한 정치인, 성공한 정치인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반례가 생겨갖고 그 얘기를 쉽게 못 하겠어요. 대통령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죠. 아무튼 세 번째 질문도 세 번째 질문은 제가 100일간 준비했던 질문이에요. 무려. 뭐냐면 100일 숙성 질문. 정청래 대표는 여전히 언론이 정치공학, 언론공학적으로 취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데요. 요건 좀 어려워요.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청래 대표는 여전히 언론이 정치공학, 언론공학적으로 취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요. 이게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와, 이 수박씨님 또 올려주셔. 또 2만 원 슈퍼챗을 쏘아주셨습니다. 그만 쏘십시오. 이거는 읽어드려야 돼요. 자격이 없는 분이 여당 당대표 되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 청래 당대표. 이거는 김정은 기자는 읽을 수가 없어요. 야. 제가 읽을 수가 있지.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요거 배경 설명을 좀 할게요. 네.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정청래 당대표가 일문일답을 하잖아요. 거기서 한 얘기인데요. 기자가 한 명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해요. 여론조사상으로 계속 우위였는데 힘드신 점 없으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정 대표가 하나도 안 힘들었다. 크게 어려움 없었다. 라고 하면서 뼈있는 얘기를 남겨요. 이게 뭐냐면 당심과 여의도의 마음은 일치하지 않는다. 정치공학, 언론공학, 기계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취재 행태는 열심히 취재하면 앞으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론조사상으로 내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언론 너네들 왜 자꾸 5대5로서 마치 변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쓰는 거야. 그게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일문일답이 끝나면 사실 그날은 저도 힘들었습니다. 뭐 박찬대 후보도 힘들었겠죠. 뭐 하면서 이제 통합이나 이쪽으로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이건 정말 열받았던 거예요. 전대 기간 동안. 5대5 여기서도 제가 5대5로 했잖아요. 아니 내가 이길 게 뻔한데 왜 상대 후보한테 그렇게 지면을 하래? 왜 그렇게 공들여서 취재 이런 얘기일 수도 그거죠. 있는 건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여론조사 70 나오고 상대가 30 나오면은 나한테 70을 하래하고 나머지는 30을 하래라 요거잖아요. 되게 기계적인 균형을 요구하는 건데 된다고 쓰라거나.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되게 궁금한 게 그러면은 18대 국회 때 당시 새누리당 맞나요? 한나라당인가요? 한나라당이죠. 18대 국회 때 한나라당이 거의 뭐 자유선진당 합쳐서 220석 나오면 그러면은 거기에다 대고 저희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기사를 기사 비중을 3대 뭐 2대 1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정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그 마포을 지역구가 주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운동권 대결이라고 해가지고 함은경 후보가 나왔었거든요. 국민의힘에선. 그래서 기자들이 그 지역구에 관심이 많으니까 인터뷰나 뭐 르포 이렇게 취재 협조를 받을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안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응하질 않았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함은경이랑 나랑 왜 여기가 격전지고 왜 5대5야. 이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근데 저는 100번 양보해서 마포구 국회의원 정청래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여당 당대표잖아요. 마포을에서만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TK에서 치르고 PK에서 치릅니다. 그럼 언론이 앞으로는 PK나 TK에서 당연히 국힘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왜 PK는 써줄 필요가 없다. 써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세 개나 아주 진짜 근데 중요한 질문인데? 지금 여기서 저희가 김정현 기자가 정청래 대표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김정현 기자가 보기에 정청래 대표는 중도도 없고 역풍도 없고 언론을 굉장히 나쁘게 바라보는 사람인 거지. 아니 좋아하는 언론도 있지. 대표가 좋아하는 언론도 있지.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개인에 따른 것보다는 개인에 대한 감정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당대 여당의 집권 여당의 당 대표라면
공이 가져야 될 어떤 기본적인 스탠스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저도 되게 혼란스러워요. 아니 게다가 특히 두 번째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역풍이요? 하는데 역풍 없다고 서울역 앞에 부는 게 역풍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독선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정치인이. 특히 이게 여당 첫 번째 대표가. 질문하고 맞물린 거예요. 네. 결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역풍에 반응을 할 중도층이 없다고 보는 거죠.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무시해도 돼. 거기다가 지방선거는 또 투표율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양측 대표가 다 지금 지지층 결집. 지지층만 결집을 하면 이긴다 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면에서 닮았어요. 그렇죠. 많이 닮았죠. 네. 원래 거울의 양쪽 닮아 맞아요. 있는데 네. 장도혁 대표도 그 대통령 왔을 때 네. 그랬잖아요. 다음엔 시정연설 못하게 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107석인데 네. 이거는 탄핵안 발의도 못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층만 결집시키는 맞아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싫어하는 사람만. 보고 있는 거죠. 진짜 극과 극은 통한다고 그러고 보니까 닮았네요. 네. 공생이죠, 공생. 네. 아무튼 여전히 생각이 그 세 가지 그대로냐. 그 기자회견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아쉬워요. 아니 사실 이거 보면 정청래 대표가 좀 꿈이 큰 정치인이다. 아니, 김정은 기자랑 인터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이슈 전파서 생겼어요. 나와서. 저는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예요? 세 개 다 못 물어보거든요, 보통. 아마 그리고 김정은이 손들면은 안 시켜줄 가능성이 커. 근데 혹시나 시켜줬어. 그럼 딱 하나를 물어야 돼. 그럼 뭐 물어볼 거예요? 중도요.